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민이라며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기차 증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박 중이던 관광용 잠수함 내부에서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태석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말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여는 등 추진의 속도를 내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공론화만이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도민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자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나서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공론조사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져서 이제 그것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표현한 게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번복하고 있잖아요.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 정치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건설 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오는 9월까지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기본계획은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와 정반대 내용을 최저간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제주공항 확충 방안이 담긴 ADPI 보고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만 낭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만 폐배터리는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 같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전기차에서 떼어낸 폐배터리의 성능을 점검합니다. 배터리 수명을 체크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재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터리를 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팩 자체로 검사를 해서 팩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팩 검사를 통해서 쓸 수 없는 경우는 팩을 뜯어내서 모듈로 분해를 해서 모듈 단위로 다시 검사를 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산업화 센터가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아진 전기차 폐배터리를 성능 시험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태양광 가로등과 전동 휠체어 배터리 전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해 올해 말까지 연간 1,500대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그걸 산업화를 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폐배터리가 바로 쓰레기로 되지 않고 바로 돈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6만 9천여 대. 오는 2022년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9천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차 회의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연기됐습니다. 특위는 신화역사공원 등 JDC 주요 사업장 5곳의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현직 지사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금민, 김태환 전 지사는 건강상 이유로, 원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은 업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차 회의를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제주에서 정박 중이던 관광용 잠수함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정비 작업 중이던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좁은 잠수함 입구를 통해 수리 작업을 하던 직원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준비됐습니다. 올리고.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사계항에 정박 중이던 관광용 잠수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용 의자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관광객 50여 명이 탈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직원 8명이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있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가운데 쪽인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저도 좀 그냥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그 아예 바깥에서부터 터진 게 아니라 그 내부 아래쪽에서 뭔가 터진 것 같았어요. 잠수함 바닥에 있던 가로 세로 약 20cm, 높이 30cm의 배터리 240여 개 가운데 여러 개가 동시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이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잠수함은 1994년에 건조된 것으로 제주도의 한 관광업체가 2013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해경과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는 산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성판악에 227mm, 남원과 대정에도 1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폭우로 대정읍 하모리 수협 건물이 침수됐고 서귀포시 신여동 주택 지붕이 누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동부와 남부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해안에 60mm, 산지에는 100mm가량 더 오겠고 내일 오전 비가 그치면 장마 전선이 남아있다 주말쯤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주가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서귀포시 스타트업 베이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위한 2차 공모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에 중소기업 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주문했습니다. 또 배정된 국비가 불용 처리 않도록 집행 가능 여부와 파급 효과를 따져 꼼꼼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제주도의 허술한 대응으로 균특회계 예산이 1,100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자림로 생태계조사반 최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둥지가 발견됐고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훼손된 삼나무 숲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밀 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파괴 저감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8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합니다. 제주 소방항공대가 출범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소방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 구급대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소방항공대를 발대하고 소방헬기 한람에도 실전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